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 이맘때 정은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앞으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게 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당대표 선거, 특히나 예비 경선 과정에서 단연 눈에 띄는 청년 후보가 있었죠. 바로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입니다. 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유일한 30대 후보로 세대 교체와 청년 정치를 주장하는 여러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김보미 전 의장과 함께 이번 도전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들과 앞으로 정치 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적통은 혈통도 계파도 아니죠. 민주당의 도전 정신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 정신의 적통을 잇는 호남 청년 김보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보미라는 이름 석자가 많은 분들에게 선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을 출마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실 때와는 달라진 점도 좀 많았을 텐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도 받고 네. 또 질책도 많이 받아서 그야말로 평생 들을 욕을 다 얻어먹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네. 정말 그만큼 많은 분들 뵙고 소통하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짠해서 밥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몸과 마음의 배터리를 지금 풀 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얻으셨겠네요. 네. 네. 자, 이번 당대표 도전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솔직히 엄청 두렵고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었죠. 네. 그야말로 전남 강진군의 시골쥐가 집도 없이 저기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네.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네. 저는 이름 석자 알릴 시간도 매우 부족한 그런 예비 경선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경선 기간 동안에 정말 공정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또 청년을 키워서 세대 교체를 하자. 그리고 과거 족보캐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자. 라고 이렇게 목적껏 외쳐왔습니다. 네. 물론 저의 도전은 계란으로 이렇게 바위치기였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발언들을 해주셔서 이제는 새 지도부가 이렇게 당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느꼈을까요? 평소에 그 발언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속의 그 모습에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두려우셨군요, 그 과정에서. 처음이라 항상 두렵죠. 네. 자, 그렇다면 네.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셨나요? 제가 5대 분야 25개 정책 공약과 또 3단계 실행 로드맵 그리고 또 컷오프 되기 전날은 민주당이 정말 갈아엎기 수준의 재창당 수준의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길을 잃은 민주당이 가야 할 길 12가지를 이렇게 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또 당 지도부가 누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공고히 자리 잡혀야 한다라는 거에서 늘 목소리를 내어왔고 네. 이번에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공천 혁신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새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제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했고 또 그리고 5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공천 규칙을 미리 정하고 중간에 바꾸지 않는 것. 그리고 경선 결과를 100% 공개하는 것.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법 당원, 대리 당원, 유령 당원 그런 것들 전면 전수조사해서 네. 정리해서 진짜 1인 1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지만 토론과 연설로 실력을 겨루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특위 구성할 때 특위 구성원을 낙천자와 청년으로 과반수 이상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라져버린 이 5가지를 제가 바로 잡힐 때까지 외쳐야 한다라고 네. 하고 지지 선언하고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것들이 발언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대 교체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화염병과 짱돌을 든 기성세대가 있다면 우리는 응원봉을 든 세대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386 컴퓨터가 최신이던 그 시절에 네. 30여 년 전에
청년 김민석 등등 청년들을 대거 이렇게 발탁을 하셨죠. 네. 그야말로 젊은 피 수혈을 하셔서 민주당을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보고 네. 또 그 당시에 2030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해 최고치로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이 30년, 40년 정치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총리, 당대표까지 거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이 5060의 정당이 돼버렸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2030 없이 과연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는가, 대선 승리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게 있고요. 네. 아니 그 당시 최신 컴퓨터도 386 컴퓨터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 없죠. 486, 586 펜티엄을 넘어서 네. 이제는 뭐 스마트 안경부터 그 손 안에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렇게 맞고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뭐 늦었지만 세대 교체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더 이상 이 골든 타임을 늦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세대 교체에 대해서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세대 교체만 외친다고 해서 싹 뭐 물갈이 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죠. 네. 뭐 스스로 물러날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람에게 기대거나 기대하지 말고 저는 시스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20대 꼰대가 있는 반면에 저는 60대 청년이 또 있죠. 맞아요. 저는 나이가 네. 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문제는 정말 실력 검증 없이 줄만 잘 서서 이런 기득권을 유지했던 그런 구조 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개파가 없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이 민주당에 대한 진입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운동장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토론과 연설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공천, 당대표와 지도부가 정말 누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알아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전 청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정말 줄 서지 말고 정말 실력 키우고 흩어지지 말고 저는 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생각을 해서 다 함께 도전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예비 경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후보별 득표율이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당의 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공정 경선을 온몸으로 겪은 당사자로서 네. 이렇게 제가 외쳐왔는데 네. 민주당이 5가지가 없다고 제가 했어요. 민주, 공정, 청년 미래, 세대 교체가 없다. 이 5가지를 네.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쳐왔는데 지난 지방선거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번 예비 경선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민주당의 지금 민낯,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심지어 득표율 공개까지 안 됐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정을 보면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제가 경선 규칙을 받았고 또 예비 경선 기간이 사실상 너무 짧아서 선거운동할 시간조차 없었죠. 무슨 동영상 촬영이 한번 끝나니까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네. 토론회도 한 번도 없던 게 너무 또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몇 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이런 후보자가 자기 득표율도 모르는 게 과연 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당당하다면 이 밀실 깜깜이 공천 다 폐지하고 당원들 국민 앞에 다 공개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공정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그 전부터도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주변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란들이 여기에서 여기저기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런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경선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공감해 주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네. 그야말로 우리 짱돌 세대 선배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연락 주셨어요. 네. 격려해 주시고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도 연락 주셨고 정말 용기 낸 우리 청년분들 이제 경선 끝나고도 정말 많은 분들 뵙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전국의 계란들을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앞으로도 뭐 기성 정치에 줄 서지 않고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굳건히 기반을 넓혀가는 이런 청년들 다 함께 지금 많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꿈틀꿈틀 열심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686 기성세대 우리 선배님들 그룹과도 이렇게 함께해서 함께 연대해서 저희 세대 교체
앞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계란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계란이 이제 청년층도 있고 선배 그쵸. 정치인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배 정치인들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를 불신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은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정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 청년층의 반 이상이 무당층이에요. 네. 그 어떤 정당도 내 삶에 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네.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대와 옛 시대를 비교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노력하지 않은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얼마나 열심히 그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청년이 민주당을 정당을 떠났다가 아니라 저는 이 정당들 민주당이 청년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내로남불, 위선정당, 꼰대정당 이렇게 말하는 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공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한 이런 민감한 세대에 가장 불공정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만 일단 보더라도 청년 최고위원제가 부결됐고 또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기탁금도 확 올려버렸잖아요. 네. 이거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떠나고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청년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청년들이 떠났다라기보다는 당에서 청년들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당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너무나 당연한 공정을 당연히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저는 지금 한 세대가 지금 실종돼 버렸어요 당에. 네. 근데 무슨 자리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너무나 당연한 권한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물론 당 안에서의 권한, 뭐 청년 최고위원제나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요. 거기다 저는 청년 최고위원 말고 청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네. 전 청년위원회가 청년 정책의 최고 의결 기구로 격상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논의되는 그런 결정되는 정책들 전 당에서 책임지고 좀 입법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당의 예산이나 뭐 정책 같은 것들은 전 당연히 청년이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도전하게 하려면 네. 기탁금도 폐지하고 네. 당직 선거 공영제 당장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저희가 많은 시간을 네. 할애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황희애 의원께서 버스하우스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시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런 그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분노를 읽지 못하면 어떤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정책이라는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네. 것들도 있고요. 새로 이렇게 그 변화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청년들의 삶과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라서 정말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네. 모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황 의원님이 폐하우스 뭐 그런 뭐 폐버스 논란이 된 것도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 대학생이 만든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 그 그늘을 찾아가서 걷게 해주는 그늘 앱이었는데 이것처럼 땡볕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책이 있고 네. 근데 이 청년 당사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체감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 정책들이 있지만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하죠. 그 모든 정책들을 보더라도 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년 정책의 공급자를 기성 정치인에서 청년 당사자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당사자의 눈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정책의 성과가 그 3년 뒤에 그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뭐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저는 진짜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훗날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전 네. 청년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공약사항들이나 정책 같은 것들 많이 제안해 주셨어요. 네. 김보미닷컴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네. 보면 이제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대 나이에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기까지는 그 바탕에 지방 정치로 쌓아오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강진군 의회 의장을 지내셨고 올해는 강진 군수 선거에도 출마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그야말로 제가 지난 13년간 정치를 하면서 전국 대한민국 구석구석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만으로 36이지 37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뉴욕 시장이 2살 어린 동생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 막내다라고들 이렇게 하시는데 또 거기다 덧붙여서 또 이번에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의원이 무슨 당대표를 출마하느냐라는 맞아요. 그런 지방의원을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네. 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축소판이 지방의회는 국회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죠. 네. 조례도 만들고 예산 심의도 하고 행정사무 감사도 하면서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밑바닥 우리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국회가 하는 일 규모만 좀 작지 할 거 다 한다, 오히려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뭐 프랑스나 등등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다 지방의원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겸직도 합니다, 지방의원이.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부터 이렇게 지방의원을 겪어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쭉 성장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우리 당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고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것이 저는 가장 가까이 바닥 민심을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그런 최전선에서 열심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저의 미천이다라고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8년 동안 강진 군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모습이셨겠구나라고 짐작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께서 별명을 붙여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알고 계시죠? 아, 별명이 많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뭐 똑부러지게 말 잘한다고 똥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좀 거칠게 말하면 뭐 쌈딱이다, 뭐 불도저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네. 또 계속 안 죽고 살아난다, 뭐 오뚜기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그냥 13년간 정치하면서 정말 표적징계 제명부터 경찰 수사, 뭐 차량 수색, 뭐 온갖 그 허위보도 언론 조리돌림까지 그야말로 탈탈탈탈 털려서 네. 먼지 한 톨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전부 다 혐의 없음되고 기각됐고 또 제가 허위보도 손해배상도 제가 소송도 승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전과가 그렇게 경찰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과가 0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도 털려서 강진의 이재명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네. 저의 이 모든 별명들이 저는 국민들이 달아주신 훈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별별 안 겪어봐도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단단하게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다. 깡깡하게 마음 먹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네. 생방송이어서 말씀을 조금 줄여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인 김보미 그 행보를 시민으로서 또 뭐 선배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청년 정치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행보를 어떤 행보들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계획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호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김민석 그 당대표에게 표를 거의 몰아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공천의 방식도 정치의 주체도 정치의 품격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주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이 났는데 네. 원팀으로 이제는 민생을 살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의 일자리 지키고 자영업자의 가게를 지켜야 하고 또 농민의 논밭도 지키고 또 우리 노동자의 일터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국민들을 지키는 정당이 되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계란은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는 금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보미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네. 주십시오. 네, 자 본인의 정치를 진심과 소신을 담은 정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동네 김보미 의원의 진심 어린 소신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생각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도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하죠. 이런 서로의 다름을 갈등의 원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촉매제로 삼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참신한 에너지 그리고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정치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도 이맘때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